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어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창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로맨스 추천하는 꽁칠입니다. 나 재밌는 로맨스 추천 언제 했더라? 기억이 나지 뭔 않네요. 일이야. 아, 이게 무슨 일인지. 네, 로맨스 가뭄이구만요. 주말이 지나고 나면 곧 3월입니다. 다들 3월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죠? 뭔가 3월은 항상 입학이나 뭔가 새 학기 새 출발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 1월에도 네. 새 출발했고 2월에도 또 한 번 새 출발한 것 같은데 3월에 또 새 출발해야 돼요? 약간 작심삼일 같은 거죠. 뭐 세워놓고 아, 망하면 참. 다시 하고 다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뭐 그런 마음으로 네 3월에 힘들어서 뭐. 새 출발 또 못하겠어요. 1월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있는데 망가지고 있다면 3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을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문쪼미님께서 저희 연말 결산에다가 2,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글렌장님께서 승리호 편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직 갈 길이 좀 먼가? 라는 생각도 했고 급전개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쉬웠다. 하지만 코미디로 보기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맞죠?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렌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 까날님께서 또 승리호 듣고 댓글 달아주신 게 그 조성희 감독님이 그 전작 홍길동,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요거 추천을 해주셨어요. 까날님께서는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흥행 성적은 별로 좋진 않았지만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찜하기 해뒀어요.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앞에 조금 봤는데 되게 동화적인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까날님께서 그 유랑지구라는 중국 SF 영화를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 그거 요즘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그거 같은데? 승리호에서 아니, 썸네일을 본 것 같아서요. 저도요. 승리호 VFX를 담당했던 그 덱스터 스튜디오가 승리호 전에 제작을 했었대요. 맞아. 근데 요 댓글이 좀 전 재밌었던 게 우리나 까날님께서는 되게 한국 신파 영화라는 좀 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 평을 보니까 이걸 되게 신선하게 느끼는 것 같다. 특히 막 남자가 육아를 주도하는 유사 가족 관계에 집중하는 평을 보고 좀 놀랐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이런 게 K-뮤비인가? 근데 이런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시선 말고 좀 낯선 시선으로 그 작품들을 봤을 때 보이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집어주는 이런 얘기들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넷플릭스가 그게 가능해서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한국에서만 개봉했으면 그냥 한국인들 평만 좀 듣고 끝났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것들이 돼서 너무 좋고 넷플릭스에서 더 많은 좀 해외 작품들 한국에서도 좀 플레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댓글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는 뭘까요? 뭐가 없지 않나요? 그죠. 뭔데요? 뭐가 없지? 신작이 많이 볼만한 신작이나 뭐. 맞아요. 이게 다시 넷플릭스에 좀 몇 개가 떠서 저희가 뭐 승려도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또 새로 올라오는 것도 없고 왓챠에도 익스클루시브가 그렇게 또 눈에 띄는 게 없는 상황이라서 맞아. 결국 고민하다가 기억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초에 한번 칠봄 특집을 했었잖아요. 그 칠봄이 좋아하는 같이 보고 싶은 그런 영화 선택해서 그때 먹고 기도하고 그거 생각이 안 나요. 먹고 마시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였나? 뭐 아무튼 맞아. 네. 칠봄 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네, 그거를 저희가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신작이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오늘 진행을 창마가 함께 보고 싶은 그런 영화를 선택을 해봤고요.
되게 많은 저의 찜 리스트 중에서 이거는 3명 다 보지 않았고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영화인데요. 바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사실 두둥.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이런- 했다 안 갑자기 봤다고? 이 영화를 지금 한다고? 파케 접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거. 너무해. 저희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지 뭐 평론처럼 많이 보고 하는 건 맞아요. 아니니까요. 그쵸? 같이 얘기 네. 나누자는 거죠. 그냥 어째서 근데 셋 다 안 봤는 게 너무 궁금해. 그리고 7번 무조건 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지. 네. 결국 이 아니, 네 저는 명이 봐야지 하면서 진짜 10여 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봐야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맞아. 그 마음속에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는 되게 핫한 신작의 느낌이 있어요. 딱 그 개봉했을 시기에서 그래? 봐야지? 했는데 지금 거의 그게 고전 명작 지금까지? 됐잖아요. 몇 년 일렀어? 14년인가? 네, 그래서 이번 그렇게 네, 예전이구나. 그쵸. 이번 기회에 드디어 보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꽁치는 왜 안 봤어요? 저는 좀 손이 안 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일까? 맞아, 좀 왜 이상하게 그렇더라. 저는 일단은 사실 저는 이런 스릴러인지 진짜 몰랐어요. 약간 노인 복지 그런 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노인 복지 관련된 영화인 줄 알고. 약간 나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영화인가? 맞아. 그런 영화인 줄 알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영화네. 나 다니엘 블레이크 봤으니까 이건 안 봐도 되겠지? 이러면서 막 토미리 존스가 되게 막 괴로워하는 그런 스토리인가? 그래서 어디 아프고 막. 뭔가 좀 너무 제목이 내용 그 자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 봤었는데 이번에 창마가 보자고 해가지고 전 굉장히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랬잖아요. 창마 갑자기 복지 영화를? 아니 왜 사회복지 영화를 창마가 네. 그랬답니다. 아니 저는 뭔가 약간 무섭고 쫄린다는 영화인 거는 알아서 그 찜하기에 놔뒀었는데 뭔가 저도 손이 안 가서 안 봤어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같이 얘기하기로 해서 봤잖아요. 근데 보고 약간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후회가 됐냐면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감상과 별개로 이걸 진행을 어떻게 하지? 좀 그런 약간의 어떤 후회가 좀 들었고. 뭐 네, 어떻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지켜봅시다. 그러게. 네, 그렇다면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재생, 찜, 나가기 요 3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짧은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회복지 영화인 줄 알고 틀었던 꽁치는 어떠셨나요? 아, 웃겨. 저는 찜이요. 오, 네. 사회복지가 아니라서 찜인가요? 그건 교훈이 아니고요. 없었나? 아니지, 사회복지인 줄 알고 안 봤던 거니까 그거랑 상관없고요. 오히려 스릴러여서 그래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저의 한 줄 평은 심오한 내용에 뛰어난 연출인 건 알겠지만 나한테 심오한 깨달음과 가슴 설레는 감흥을 주진 않았네. 기네요. 네, 긴 한 문장.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 네, 음. 그래서 찜. 명징하네요. 동의해, 명징하게 동의? 직조하였다. 세훈은요? 전 재생이에요. 음, 뭐 저는 원래 코엔 형제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뭐 좋아한다기에는 이것도 안 보고 좋아한다고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좋아해서 왜 이렇게 늦게 봤을까 이런 영화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봤고 또 되게 눈이 즐거웠어요. 이게 뭐 사람이 죽는 게 즐거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연출이나 미장센 이런 고민했던 게 다 너무 즐거워가지고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재생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꽁치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심오한 뜻이나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스릴러라는 어떤 장르 있잖아요. 그거만 봤을 때 너무 잘 살린 것 같다는 느낌? 막 서스펜스나 이런 쫄깃쫄깃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냥 그 자체로 저는 그냥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던 영화라서 재생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투재생의 원찜이면 굉장히 뭐 우수한 성적인 것 같고 왠지 그러게요. 7곰이 있으면 나가기를 했을 것 3 나갔겠죠. 같아요. 네.
그러면 대충 투재생, 원찜, 원 나가기, 뭐 무난한 되게 다양한 이제 아니, 호로 이미 관련된 나가게 시켰나요? 없는 사람. 중간에 보다 껐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되게 무난한 성적인 것 같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제가 아까 평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되게 긴장감 있었고 엄청 서스펜스나 이런 스릴러적인 쫄깃쫄깃함이 굉장히 느껴졌었는데, 제가 그 왓챠의 평 같은 거 보면서 좀 흥미롭다고 느꼈는 게 뭐냐면, 무호흡 스릴러라고 하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스릴러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공감이 많이 됐었고, 또 이 음악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끝날 때까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뭐 아예 안 쓰인 건 아닌데 거의 사실상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또 한 번 놀랐어요. 그 정도로 되게 이 쫄깃쫄깃한 연출을 잘했다라는 감상이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맞아. 저는 생각보다 조용한 영화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포스터나 예고편 이런 거 보면은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엄청 긴장되잖아요. 물론 긴장이 안 된 건 아니고 그런 막 총격전 이런 씬에선 진짜 긴장되긴 했는데 나의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음악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맞고 일부러 음악을 안 넣었겠죠. 되게 맞아. 좀 우리 인생 같은 느낌 있죠. 별일 없고 무사히 그냥 오늘도 하루 보냈고 뭐 요런 인생?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담아내는데 사실 그 안에 인물들은 누구보다 더 처절하게 막 쫓기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 장면들이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 토미 리 존스 그 할아버지가 끼어가지고 그런 되게 얘기하는 장면들도 되게 그런 면에서 좋았었고 좀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맞아. 안톤 시거가 되게 평온하단 말이에요. 맞아. 감정에 동요라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왠지 그렇게 되는 느낌? 저는 그 씬이 진짜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매점에서 안톤 시거가 주인이랑 티키타카 아닌 티키타카를 하잖아요. 동전 그거 뒤집기 할 때. 명장면이라고 동전 많이 뒤집기 전에. 꼽더라고. 근데 그 압박이 너무 세서 내가 진짜 그 맞아. 매점 주인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근데 이게 뭐 장면 자체도 되게 쫄려서 좋았는데 그 연기가 너무 대박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톤 시거 역할을 한 그 하비에르 바르뎀 외에도 그 매점 주인의 역할도 너무 연기도 좋았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도축되는 어디 끌려가는 진짜 동물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진짜 무호흡이었어요. 그때는 완전. 맞아. 대사가 너무 짜임새가 좋지 않아요? 대사들이? 맞아. 그 안톤 시거가 말하는 그 대사들이 다 어떤 우리가 의미를 읽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가게 몇 시에 닫아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그냥 언제 닫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리고 동전 한 명 고르세요. 이것도 그냥 해보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쫄리는 매력이 되게 컸고 즐거웠어요. 다른 캐릭터들과 이제 대사하는 씬들도 다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살인 무기 같은 것도 되게 뭐 처음에 그 경찰을 이제 수갑으로 목을 조르잖아요. 거의 찐듯이. 근데 그런 장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그렇게 특이하지 않은? 그냥 살인 방법이고 그때 좀 저는 그 안톤 시거 표정이 되게 평온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되게 막 약간 좀 미친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서 맞아. 되게 역동적이라고 느꼈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냥 캐릭터구나라고 그냥 짐작을 했었는데 그 다음 씬에서 경찰인 척하면서 차를 뺏어서 앞에 지나가던 사람 머리에 이상한 공기총을 쏘잖아요. 공기총도 아니야. 뭐 약간 도축할 때 쓰는 그런 가스? 막 공기로 뭐 기절시키는 뭐 이런. 근데 그 사실상 이제 이마를 머리를 뚫는 총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부터 왜 이 사람을 두고 역대급 빌런이라고 하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그냥 동물 쏘듯이 쏴버리잖아요. 동물도 그렇게 못 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다르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관객들이 너무 어려워하면 안 되니까 토미 리 존스 이제 할아버지가 다 조금씩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막 소를 어떻게 도축하는지 아니? 막 이러면서 결국 우리가 안톤 시거를 소를 도살하는 어떤 사람으로 연상을 할 수 있게끔 되게 말 잘해주고 실제로 그 안톤 시거가 들고 다니는 무기가 도살할 때 쓰는 거였다고 하고 그리고
뭐라 해야지? 사람들을 짐승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장치들도 저는 몇 개 봤는데 한 컷 한 컷 뜯어보면서 좀 음미하기 좋았어요. 그리고 저 보면서 좀 그 마인드헌터 생각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 영화 속에 있는 배경이 1980년대인데 이때 그러니까 60년대 이후부터 70년대 이럴 때 그러니까 옛날은 어떤 살인이 있으면 무조건 이유가 있는 그런 살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한 70년대 이때부터는 이제 그 우리가 막 들으면 되게 아는 유명한 그런 살인자들 있잖아요. 뭐 테드 번디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게 이때쯤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살인은 이유 없는 살인들이 생기는 거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죽이고, 근데 되게 잔혹하게 죽이고, 여러 명을 죽이는 그런 연쇄살인범들이 나오는데, 안톤 시고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에겐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되게 우연적인 걸 많이 기대고 있고, 죽일 때도 아무런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마인드헌터 제가 72화에서 그 영업했던 드라마인데, 마인드헌터에서도 그 마인드헌터라는 팀이 꾸려진 배경이 이런 살인사건들이 많이 늘어나서 도대체 왜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연구팀이 꾸려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현상처럼 됐던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그 시대를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캐릭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도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이게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수준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엔 형제 그 영화 스타일이랑도 또 너무 잘 맞아서. 맞아. 제가 아까 한 줄평 이야기하기도 하긴 했는데, 저는 이거 영화 보면서 물론 되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게 있고 엄청 연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소설로 읽었을 때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게 계속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되게 상징적으로 아까 창마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캐릭터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특히 그 초반에 그 쫄깃함을 잡아가는 캐릭터가 루엘린이 나오잖아요. 그 루엘린이 베트남 전쟁 이제 갔다 와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있었던 그 캐릭터였는데 그런 캐릭터를 왜 썼는지도 너무 알 것 같고 하나하나 내용을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되게 흥미롭기는 했어요. 네,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사람이었으면 좀 더 이런 이해가 영화를 봤을 때 바로바로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또 없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찾아보면서 좀 그 뒤늦은 재미를 좀 느끼는 맞아.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하죠. 전 보고 난 뒤에 미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 뭔가 아는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평도 보면은 이 영화가 2007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때 또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시대상이나 뭐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드러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이 8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책이 되게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코엔 형제도 인터뷰에서 이런 거를 아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급을.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2007년에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계속되는 아프간 전쟁과 뭐 점점 거품이 빠져가는 부동산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잘 아는 어떤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딴 편으로는 꼭 미국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약간 공유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세상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특히 젊은이들은 더 회의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도 있다 보니까 미국이고 1980년대지만 남의 얘기 같지 않았어. 그리고 저는 그 톰 보안관 아저씨가 그 처음에 오프닝을 열고 엔딩도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텔링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대대로 그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던 보안관 가족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은퇴를 하면서 더 이상 어떤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완전 그냥 접어버리는 그 상태로 영화가 끝나버리는 게 되게 건조하면서도 확 핥히고 지나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 마음을. 맞아. 잔잔하게 진행이 됐는데도 그런 느낌을 되게 주는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게. 제가 그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날씨의 아이인가? 그거 애니메이션 봤었는데 거기 후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막 그 일본 영화들 중에 되게 많은
영화들이 그 뭐지? 후쿠시마? 네, 지진 엄청 크게 있었잖아요. 원전이랑. 그 이후에 가지게 된 어떤 공유하는 심리들? 되게 무력감이라던가, 많은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감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되게 반영이 많이 된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것도 뭐, 아까 꽁치가 이제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미국도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약간 한국에서는 그런 전부가 공유하는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너무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쵸. 근데 세월호. 그게 이제 음, 얼마나 콘텐츠적으로 나왔냐라는 음. 게 조금 비교적 얼마 안 된 사건이라서 예를 들어 후쿠시마라던가 이런 것보단 덜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약간 사회 전체적으로 트라우마가 된 만큼 우리도 꽤 여러 작품들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약간 어쩔 수 없나 봐. 약간 그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좀 굿하듯이 달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IMF도 있었고, 뭐 큰 사건들이 있기는 있었어서, 그게 다 은연중에, 뭐, 우리가 코의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말 멋있는, 컨텐츠를 못 만들어도 다들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감각 같은 거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저는 약간 이 영화 보면서 그래 이런 창작자도 되게 귀하다 생각을 했던 포인트는 되게 그런 힘든 시대상 어떤 거를 그려낼 때 그거를 되게 어떤 희망도 넣지 않고 정말 건조하게 끝내버린 거잖아요. 맞아. 그런 거 되게 제가 갖지 못한 부분이라서 근데 또 그게 마냥 너무 좌절스럽지도 않고, 영화는 재밌게 만든다? 맞아. 혹시 영화는 재밌을 수 있지. 그게 너무 응.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내용은 너무 생각해보면은 막 너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영화 자체는 너무 재밌어. 그게 매력인 것 같아. 그 꽁치가 말한 그 포인트가 저 진짜 용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되게.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약간은 어느 정도는 습관적으로도 뭐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끝은 아예 뭐 비극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면 끝은 약간은 어떤 희망의 어떤 뭔가를 던져주는 걸로 매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쵸. 나도 이 세계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맞아. 근데 그거를 되게 약간 등을 돌려야만 저는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어떤 용기라면 면에선 용기고, 되게 솔직해. 솔직하다면 솔직이고, 대단한 것 같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막 되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싶고, 뭐 이 세상은 다 끝났어.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도 지금은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얘기를 하고 싶고 막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본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생산적인 얘기를 나누느냐, 이것도 이제 영화를 다 보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꽁치가 처음에 그 한 줄 평했을 때 좀 그런 심오함이 와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는데 저도 보면서 느낀 건지 좀 궁금해서 빨리 듣고 싶네요. 음, 제가 느낀 심오함이라는 게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이 희망 따위 생각할 수 없는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만 같은 이런 확신, 그 확신을 영화로 연출적으로 엄청 뛰어나게 표현을 했잖아요. 캐릭터들로도 너무 잘 보여줬고. 근데 그 메시지, 이 핵심 메시지가 저한테 새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 진짜 그래. 이런 식의 깨달음으로 연결되지도 못했고, 이 연출이 주는, 그리고 이 엄청난 이 빌런이 주는 긴장감은 너무 많이 느꼈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 이 영화는 정말 나한테 이런 느낌표를 막 던졌다. 이런 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 거? 근데 뭔지 좀 알 것 같은 게 저도 그냥 영화적인 어떤 쫄깃한 연출 때문에 되게 그 평을 좋게 줬는데 그 방금 말한 꽁치의 아쉬움이 저는 이 영화의 제목하고도 약간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이제 복지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변해가는 세상, 하지만 나쁘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살았던 나이 많은 사람의 어떤 지혜라던가 뭐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이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약간 꼰대 같을지 모르겠는데 언제 어떤 시기든 생각해보면 항상 사회는 나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 어, 오. 어르신들이 정말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치. 그래서 어.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 이 제목이라던가, 꽁지가 음. 방금 말한 그런 새롭지 않았다라는 거는 음. 결국은 어느 시대를 가도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서, 얘기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근데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작, 고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핵심 메시지는 비슷비슷하기는 하거든요. 근데도 되게 나한테 어떤 울림을 강하게 줬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플롯이 엄청 새로웠다던가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되게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원수의 두 집안의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독약을 심지어 먹고 원래 살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로미오가 죽어버리는 이런 진짜 약간 기상천외한 스토리를 왜 웃어요? 먼저 해야 장땡인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져야 돼. 약간 원형이 돼야 되는 거야. 먼저 잘 해야 한다. 먼저 잘 만들어야 그래, 된다. 그 포인트. 대중한테 이렇게 쫙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하나, 한 끝이 약간 아쉽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도 어떤 원형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안톤 시거라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어떤 캐릭터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충격을 준 건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비슷한 캐릭터들이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 영화를 보고 참고한 캐릭터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 또 하나 되게 좋게 생각했던 거 뭐냐면, 이런 살인,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사이코패스의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살인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연출을 할 때 너무 잔인하거나 아니면 그 죽임을 당한 어떤 피해자들의 감정이라던가 막 표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머리에 쏘면 끝이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음에도 충분히 무섭다는 감정을 되게 느꼈고, 쫄린다는 느낌을 느끼는 걸 보면서, 아, 그런 식의 연출이 많은 정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점이 너무 보기도 편하지만 무섭기도 해서 되게 훌륭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게 더 맞아. 무섭지 않아요? 뭔가 이제 생을 끝내려는 캐릭터의 어떤 두마등을 보여주지 않고 안톤 시거한테 좀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뭐 그냥 죽어버리고 차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막 이런 전개가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 왠지 내가 그런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맞아. 그런 게 좀 있었어. 저는 제일 강렬하게 그걸 느꼈던 게 르웰린이 죽은 장면을 연출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게 영화의 전반부를 르웰린한테 약간 동일시해서 영화를 보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맞아. 르웰린이 죽을 때 영상이 아예 그냥 씬이 없더라고요. 맞아.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렇게 연출한 게. 어.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 영화를 그 전에 보던 방식이 아니라 완전 다른 방식으로 맞아, 영화를 맞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맞아. 심지어 뭐지? 죽인 사람도 안톤 시거가 아니요. 맞아, 그래. 맞아. 그냥 죽었어. 어이없게. 어이없게. 그러니까 관객을 그 전반부를 약간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게 한 다음에 르웰린이 죽고 난 다음부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관찰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확 이게 위에 있다가 확 내려온 느낌이었어.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안톤 시거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 또 갑자기 확 올라갔어. 아, 맞아. 그게 너무 좋았어. 맞아. 참 대단해. 대단해. 아니, 저는 근데 감독이 누군지 모르고 봤는데, 보고 난 뒤에 찾아봤더니 예전에 세호가 영업했던 인사이드 르윈 맞죠? 그 영화 그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무 다르잖아요, 결이 영화가 들었을 때.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감독들도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생이
정말 별거 없다. 뭔가 이벤트가 없고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되게 좀 사소한 냉소적인가? 게 약간 그런 시니컬한 느낌도 좀 있고요. 별거 아닌 사소한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불어난다던가 뭐 그런 인생의 아이러니들을 좀 재미있게 좀 찍는 분들인 것 같아요. 톤이 있구나. 네, 맞아. 이 톤. 감독의 톤이. 좀 좋은 그게 것 같아. 다른 영화도 음.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말을 굉장히 다양한 형식과 재미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맞아. 맛이 있어. 오, 특유의 맛이. 맞아. 맞아. 아까 꽁치가 사회복지 영화라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아무 정보 없이 이제 보다가 르웰린이랑 안톤 시거랑 둘이 막 이렇게 총격전 벌이고 서로 막 다치고 이러면은 되게 서로 셀프 치료 같이 막 이렇게 자기가 치료를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쪽으로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의미하는 병원에 건가? 가지 못한 채. 미국에선 다 저렇게 이제 고쳐야 하는 건가? 막 탄총도 자기가 막 직접 막 해야 되나? 물론 옛날 시대이지만. 근데 뭐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이제 셀프 치료가 가능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근데 둘이 호들갑 떨지도 않고 너무 능숙하게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보면서 아, 왠지 이 영화가 말하는 것처럼 나도 앞으로 이렇게 막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에 대비해서 저런 기술을 알아둬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딴 생각으로 막 새고 이랬었거든요. 뭐 좀 웃기게 새긴 했지만 그 장면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시간을 들여서 그 장면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삶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떠올리기에 좋은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 크게 비명도 지르지 않은 채 묵묵히 주사 바늘을 꽂고 막 그러잖아. 맞아.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되게 약간 미국적이기는 한데, 중간에 멕시코 국경 넘어가지고 가는 장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다리 하나 사이로 두 나라가 얼마나 다른 분위기의 지금 상황인지 보여주고, 그 중간에 지키고 있는 그 경비가 누구를 미국인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대화가 되게 이 영화니까 더 재밌게 잘 살렸다는 느낌? 맞아요. 그 장면 맞아. 흥미로웠어요. 멕시코 넘어갈 때 피칠갑 했는데도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냥 보내잖아요. 게다가 술병 들고 간 게 난 너무 킬포였다고 생각했어. 맞아. 그 넘어올 때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거 얘기하니까 맞아. 너 해주고. 되게 시대상을 되게 잘 한 것 같아. 아, 그거 진짜 하비에르 바르뎀 미쳤어. 물론 이 영화로 유명해졌잖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네, 이 이후에 약간 로맨스에서 좀 얼굴을 많이 비췄거든요. 거기 나왔잖아요. 먹고 마시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그 남자친구 완전 다른 스페인 사람 남자친구. 같아. 맞아. 다른 사람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머리 스타일. 근데 엄청 싫어했다던데 처음에 그랬을 영화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거. 그러게. 근데 진짜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만큼 임팩트는 없었을 것 같아. 너무 대단해 머리도. 이 캐릭터가 사이코패스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인물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되게 약간 예민하게 이 사람의 뭐 연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몸짓, 뭐 표정,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다 계산돼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르엘린 같이 쫓던 멕시코 갱들이었나? 다른 갱단? 다 죽이고서 그 피가 하나 묻었는지 양말 쓱 벗어가지고 되게 일상적인 행동처럼 그냥 벗어 던지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피를 안 묻히려고 막 좀 피하고 약간 이런 몸짓들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맞아. 기억이 많이 남는 장면이 많다는 게 되게 좋은 영화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 맞아. 그 칼라진도 그 르웰린 아내도 죽였다고 추정되는 그 장면에서도 되게 멀찍하게 이렇게 찍는데 나와서 신발을 그냥 확인하는 걸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맞아. 되잖아요. 뭐 맞아. 묻었나? 결국 피가 묻었나 안 묻었나 봤었던 걸 텐데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고. 진짜. 그리고 저는 진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그거였어요. 그 호텔에 르웰린이 묵고 있다가 문 밖으로 아래쪽에 불빛 그림자? 펴져 있으니까 발 그림자를 보는 그런 것까지는 되게 예측할 수 있는 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태세, 방어 태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잖아.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너무 숨막히고 진짜 그게 저한테는 매점 주인이랑 했던 대화 이후로 너무 숨막혀서 맞아. 너무 기억에 남아요, 진짜. 짱이었던 것 같아요. 개 무서웠어, 정말.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르엘린도 그 참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존의 기술 엄청 예민하고 그런 맞아. 서로 그 약간 대치하는 그게 음. 너무 좋았어. 그니까. 어이없이 죽었지만. 그리고 또 좋았던 거. 이거는 약간 연기의 문제보다는 연출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안톤 시거가 다 사람들을 마구 막 죽이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살려주는 캐릭터로 만든 게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 그냥 단순히 동전 뒤집기로 그걸 정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게 진짜 동전도 매번 던지지도 않아요, 보니까. 맞아. 근데 어. 음. 그 사람 나름의 나는 기준대로 한다는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원칙이 있어. 대사에. 그 사이코패스인데 자기 기준대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게 했다는 게 되게 재밌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많은 연쇄 살인범들은 그냥 죽이는 걸로만 끝났는데 더 약간 가공의 빌런으로 만든 것 같아. 근데 막 마인드헌터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 나와요. 사이코패스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 있다고, 원리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요소, 연쇄살인범 요소 같은 걸 되게 좀 더 이렇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 캐릭터로, 안톤 시거로.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들 보면은 동전을 잘 던진 경우도 있지만 나 봤다고 말할 거야? 라고 물어본다거나 그 마지막에 꼬맹이들한테도 나 안 본 걸로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하려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안 죽이나 싶기도 하고. 그 상황에 뭔가 죽일 수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는 건데 사실은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원칙이 있는 척 하는 거 아니었을까? 자기가 믿는 원칙인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칙인 거지, 그냥. 그치. 자기 기분이 원칙인 거고. 그냥 그거 같아. 아, 그 대사 생각난다. 그 칼라진이 당신이 맞아. 선택해야지 했을 때 내가 동전이 이제 내 선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마치 자기가 뭐 신인 것처럼 막 우연이고 맞아. 실인 것처럼. 맞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 장면 이후에 차에 받치는 것도 너무 좋았어. 너도 맞아. 결국은 그런 느낌. 맞아. 근데 더 크게 다쳤어야 되는데. 또 누군가 죽이러 가겠지. 그러니까 어. 그 튀어나왔던 뼈 들어가고 붙으면 또 누구 죽이겠지, 공기총으로. 공기총 같은 걸로. 그것도 처음에 그 르엘린이 다쳤을 때 그 르엘린도 어떤 그냥 길거리 사람들한테 옷 사잖아요. 근데 안톤 시거도 꼬맹이들한테 옷 사가지고 하는 게 약간 둘이 비슷하다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어. 맞아. 왜 그랬을까? 뭐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그렇게 약간 또 연상되는 그런 씬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너도 똑같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닐까? 결국 인간이다. 너도 운명에서 뭐 벗어날 수 없다. 운명이라기보단 우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차에 치였던 거는 정말 좋은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맞아. 거기서 그리고 한 번에 안 죽은 것도 좋았던 것 같아. 오늘 창마가 함께 보고 싶어서 들고 온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왓챠랑 넷플릭스 둘 다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일부러 제가 또 볼 수 있는 영화로 골랐으니까 이거 들으시고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봐보시고 평 남겨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워낙 명작이니까 예전에 이미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또 저희 이런 이야기 듣고 또 같이 좀 하고 싶은 얘기 맞아.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할 얘기들이 좀 많고 또 흥미롭고 기억나는 장면들이 많은 그런 영화라서 아마 오래전에 봤어도 계속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봐도 너무 좋아요. 좋은 영화인 것 맞아. 같아. 다시 봐도 맞아. 다시 보기에도 되게 좋은 영화인 맞아. 것 같아요. 시대 안 네. 탈 것 같아, 진짜. 맞아요. 맞아.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영업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 두둥.